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불안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2.5%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중에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속속들이 나와서 마음까지 좀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기관 쪽 그리고 금융투자형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만 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키워나가면서 지수 역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지금 1,400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1,429원을 기록하면서 1,430원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시장이 더 불안한 그런 심리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 벨도 많이 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그래도 오늘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지이크님, 벙벙님, 허생님, 네, 그리고 히데디님, 많은 분들, 새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태리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만큼 더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최태규 전문가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밀릴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되게 우울해지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 하락하는 거 보면서 주말에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급락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다우가 이전 저점 깼어요. 그다음 나스닥 S&P는 아직 안 깼지만 아마 오늘 깰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자, 7월 달에 2276 언간에서는 안 깬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하락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주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보면서 좀 이해하시라고. 자, 이전 저점을 왜 깼을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연준이 물가 잡기 위해서 시장에 금리 인상하는 것, 이것 가지고서 시장이 이전 저점 깨지는 않는다. 그냥 이전 저점까지 올 수는 있지만 이 연준이 지금 물가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금리 인상하는 거 이거 불변이야. 이거로 인해서 이전 저점을 깬다라고 보진 않아요. 결국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뭔가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장은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 지금 금융 위기가 발생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전조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거고요. 만약에 금융위기면 2000 깨고 1900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락할 시장은 아니다. 이전 저점 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하락이 수요일까지 정도 나오면 거기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요. 자, 왜 전조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 지금 글로벌 증시 대부분 보면 에너지 위기, 그로 인한 물가 급등, 그다음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복합적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하고 이탈리아가 불안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일까? 먼저 영국 같은 경우 보시면 영국 여왕이 서거한 이후 좀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요. 지금 달나라가는 세상에 왕이 뭐가 필요해 있느냐라는 파 하나 하고 그래도 뭔가
군주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요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영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규모 감세입니다. 1972년을 데자뷰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얘네들 이러다가 다시 IMF 구제금융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어때요? 경제가 안 좋아요. 경기가 둔화돼. 그러면서 세수를 이전처럼 완벽하게 걷어들일 수가 없는데 여기다 대놓고 감세 정책을 쓰겠대요. 그러면 결국 국가가 지금 부채가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부채,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금리는 늘어나는데 돈 더 쓰겠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 디폴트가 일어납니다. 결국 투기 세력들은 뭔가 약한 고리가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더 아프게 해가지고 더 엉클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가 온 거거든요. 그럼 영국만 이랬으면 모르는데 또 이탈리아까지 이제 실러 구구 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결국 유럽, EU 내에서의 그냥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이 이제 이탈리아가 부각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구구 정권은 지금 영국이 하는 걸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성적인 부채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이탈리아가 공공지출 확대하겠대요. 거기다가 감세 정책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데 결국 영국과 이탈리아가 앞으로 굉장히 큰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이전 저점 깼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또 가장 좀 안 좋은 게 그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잖아요. 그 안 줄었어요. 그럼 그 신용 떨궈져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하락이 두세 번 더 반복할 거니까 어차피 좀 지금은 참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시장, 지금 우리 위치 한번 볼까요? 자, 왜 우리나라 증시 망하는 것 같아 많은 표현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 고점에서 지금 28일 동안 18.57%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래소는 28일 동안 하락했는데 12.48% 하락했. 미국 증시보다 우리가 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것만 보니까 나라 망하는 것 같아, 뭐 환율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일단 뭐 하락만 봤을 때는 나스닥보다 덜 빠졌어요. 거기서 좀 위안을 좀 삼을 필요는 있고요. 일단 제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죠. 15% 정도 하락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는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땐 오늘 2% 정도 하락하고 내일도 또 2% 하락하면 어떻게 돼? 이제 시초가에 막 하한가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왜? 신용 반대 매매 나가니까. 그래서 수요일쯤 계속해서 이렇게 한 5% 빠져버리면 당일날 단타도 가능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튼 지금의 하락은 조금 더 한 4%, 5% 더 하락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코멘트를 들으니까 마음은 좋지 않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곳에서 너무나도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흐름을 정말 민감하게 잘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달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금 다른 나라 환율 상황도 좋지가 않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상황도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볼 때도 그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인 종목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어쩌라고 내맘이지님이 보내주신 도하 엔지니어링입니다. 9,5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최근에 평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 도하 엔지니어링 9,500원이면 지금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낙폭이 너무 가파르고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처를 빨리 좀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을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 최근에 지난주에 푸틴이 핵 사용할 거야, 징집 이런 것 나오기 전에는 일단 시장에서 떠돈 얘기가 우크라이나가 시장에서 우세를 점하면서 이거 뭔가 평화협정 아니면 좀 종전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종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도화 엔지니어링이 좀 분위기를 탔어요. 그러면서 뚱뚱 치고 가다가 뭐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그런대로 조금 이날이었죠. 수요일 날까지는 뭐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조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푸틴이 갑자기 뭐 짐짐 얘기하고 이러면서 전쟁이 다시 부각할 수도 있어.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저가 매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력은 일정 부분 있지만 지금의 하락은 꼭 얘만의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종목 중에 뭐 7% 8% 안 빠져 이틀 동안 15%안 빠진 종목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막 급락합니다. 오늘 지금 시장 상승 종목이 115개예요. 거의 상장 종목이 2,300개가 되는데 거기서 115개가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종목들이 좀 급락하는 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 쉬워요. 왜 급락 나오냐면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는 종목마다 누가 있다랬죠? 터줏대감이 있어요. 주요 수급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종목 받쳐줘서 하락을 막아야 되나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 그러면 시장이 더 떨어지는 게 보이고 내가 여기서 이걸 받아줘봐야 나도 총알이 어떻게 돼요? 낭비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고 그냥 조금씩 던지는 거 그거에도 우두둑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시장 급락할 때는 얘가 그렇게 약한 애는 아닌데 막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눈에 보여요. 왜 그럴까? 터줏대감들이 안 받아주는구나. 결국 시장 저점 나오고 그러면 얘네들 그냥 또 잡아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도화 엔지니어링 월봉 놓고 지금의 위치를 보면 얘가 보면은 나름대로 한 7,500원만 되면 저점이구나. 거기서 조금은 더 떨어지지만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최근 주가의 흐름이었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얘도 여기서 올라가줘 놓고 조정 줬는데 여기 딴 거 볼 필요는 없고요. 최근 흐름에서의 위치만 놓고 보면 얘 정말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추매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그냥 지금 얘 주가의 위치라면 한 7,500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한번 비중 10%니까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9월 말쯤 되면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그 재건을 위한 회의를 한번 할 거예요. 회의를 이전에도 한번 했는데 요번에도 한대요. 그래서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정을 위해서 한 500조가 필요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1,000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전 회의에서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유럽에서 한 700조 정도는 재정 지원할 수 있어 이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9월 말쯤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건 회의 다시 하는데 거기서 조금 빌미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그쯤 되면은 또 전쟁에 대한 어떤 좀 향방이 나올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얘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결국 올리기 위해서 지금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가 봤을 때 한 7,5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조금 힘들겠지만 매력적으로 한번 추가 매수해 볼 만한 자리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추가 매수를 만약에 고려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던 만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댓글창이 참 우울하네요. 네, 슬퍼요. 많은 시청자분들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여기 조이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서 진단받을 엄두도 없네요. 네, 저점인가 싶어서 추매하면 또 나락으로 가고 모두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만약에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면 도움을 얻어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또 골든타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에마트님이 보내주신 에이블 CNC입니다. 6,29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물타기를 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M&A 이슈에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블 CNC가 제가 알기로는 이 미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이슈도 있었고 뭐 이제 마스크가 정말로 해제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또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물타기 하면 좀 더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물타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결국 지금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건 한번 저점 만들고 또 일정 부분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9월 달에 종목 상담 여기저기 나아가가지고 내가 물 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9월 달에 시장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한번 하락 나오면 그 자리에서 뭔가 나 이 종목 비중 확대하고 싶어 라고 하는 종목들은 하자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의 하락, 오늘 이전 저점 깨면서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요 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저점은 여기서 거래소 기준으로 한 5%만 더 빠지면 저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저점 나온다라고 봐요. 지금 이 시장에서 뭔가 금융위기 가능성은 있지만 터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만 놓고서 그냥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결국 지금 시장의 하락은 뭔가 불확실성에 대한 하락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보통 15% 정도 하락했을 때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데 그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4%, 5% 더 빠지게 되면 충분히 내가 봤을 땐 추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보여줘요. 그러면 얘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요 자리, 요 박스 뚫어버리니까 올라갔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21 이평선을 깨게 되면 이 61 이평선 내가 봤을 땐 안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 나오면서 좀 방황하는 이렇게 급락 나오면 시장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20하고 60하고 이 사이 이 언저리쯤에서는 비중 5%니까 5% 더 담으세요. 그리고 깨버리면은 거기서는 좀 기다리세요. 61 이평선 하회하고 거기서 좀 방황하는 모양새가 나올 거니까. 비중이 5%니까 내가 원하는 때 얼마든지 2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 처음 시작할 때 매수를 5% 이렇게 하는 것 나쁘질 않아요. 지금같이 시장이 개똥 같을 때는. 그래서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20과 60의 이 중간값 한 5,600원, 요 정도 자리에서 이 5,600원이 왔는데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분위기야. 사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 얘도 그냥 60선 깨고 내려갑니다. 깨고 내려간다라는 건 오히려 이 이전 저점 여기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종목들이 시장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면 시장이 먼저 안정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한 수요일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저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안다라면 지금은 추매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물량 가지고 수익 챙기면 돼요. 내가 여기서 추매했더니 젠장 더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총알 낭비한 거거든. 그래서 내 욕심이 앞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추매해야 그럴 필요는 없어. 시장이 완벽하게 저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흐름에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다 보면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이 당시에도 저점 만들고 그냥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하락하게 되면 변동을 줍니다. 그럼 변동 속에서 결국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서 변동을 주는 거, 그건 저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음봉 만든 자리가 그게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한 수요일쯤 돼가지고 저점 만들고 그 다음 한 일주일은 이렇게 방황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때
쫄지 말자. 결국 이러한 모양새는 결국 선수들이 오히려 매집해가지고 올리기 위해서 올렸다 냈다 이걸 반복하니까 그러한 모양새 나올 때 오히려 내가 비중을 확대해야지 할 때 그때 비중 확대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에이블 CNC 관련해서 추가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강심장을 갖고 추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댓글창에 또 한콩이님 진짜 욕 나오는 장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밀리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시원하게 욕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의 마음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안 좋으시죠? 아이고, 그런 게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나갖고, 그냥.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롯데케미칼 보유 비중과 매수 단가도 알려주세요. 예, 23만 1,000원에 30%입니다. 500조. 예, 예.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펄어비스하고 두 개가 있는 게 다 손해나지요. 예. 그럼 지금 일단 손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예, 궁금하신 지금이라도 부분. 팔아야 하려나, 네. 어찌 하려나 몰라가지고요. 예.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이 부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전문가님, 롯데케미칼 너무너무 많이 빠졌어요. 거의 고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하락만 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롯데케미칼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이런 애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런 애들은 시장이 바뀌어야 돼요. 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언간에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옛 주봉 한번 차트 보면요. 이거 미치지 않고선 아까 막 욕하고 싶다는데 이런 차트 보면 어때요? 욕이 절로 나오죠. 그냥 막 쌍욕이 막 나오고 싶을 정도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럼 왜? 얘가 뭐 문제가 있어서? 실적의 문제? 아니, 시장이 개판이니까.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들 종목 쪽에선 움직임이 안 나타나요. 뭔가 나름대로 뭐 좀 테마가 될 수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은 좀 움직임이 그래도 나오는데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잘못 건드려 버리면 걔네들도 그냥 우두둑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손절 쳐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 자체 지금 비중이 30%야. 그냥 품고 가려면 그냥 몇 년 품고 가야 돼요. 몇 년. 지금 시장 내가 봤을 때 크게 도모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보고 있는 시장 1900 막 이렇게까지 시장이 한번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런 애들도 올라가요. 그러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질질질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테마가 한 번 가고 저 테마가 한 번 가. 그런 시장이 급락 안 나오면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1년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장 속에서 얘가 가기 위해서는 뭔가 큰 누군가가 인수한다더라. 뭐 이런 변화가 근데 뭐 롯데케미칼 이건 누가 인수하고 자시고도 없어. 얘 자체가 메이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애들은 시장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 그렇다고 하면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애들 시장 반등 나오면 혹시 17만 5천 원, 60일 이평선 이 자리쯤 가게 되면 등질라도 비중 줄이는 게 좋아요. 왜? 그냥 이 종목 갖고 계속 있어봐야 그냥 어느 날은 마이너스 20%, 어느 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 계속 그냥 마이너스에서 노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일정 부분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비중을 절반이면 줄여놓고 그거 가지고 좀 탄력적인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야죠. 결국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갖고 가시고 시장이 진짜
한번 제대로 바뀌어가지고 상승장이 나오는 그러한 장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얘도 뭐 얘만 신저점 삼성전자도 신저점 나오면서 저러다가 정말 5만 원도 깰 분위기예요. 시장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롯데케미칼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이고 이런 데서 내가 좀 짧게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애들 매매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품고 가든지 그냥 아니면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크게 상승 나오는 장 지금은 안 나와요. 그런 상승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코로나 때처럼 콕 죽듯이 지금도 뭔가 한번 푹 죽이면서 엉간한 신용 반대 매매 이게 다 싸그리 없어져야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굉장히 싸다.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돈 될 것 같아.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좀만 빠지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버티게 만들어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진단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은 너무 저점이다 보니까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여기서 조금 올랐을 때 반절 정도 비중 축소해 보세요. 뭐 얼마에서 축소할까요? 비중 축소 얼마에서? 네, 한 17만 5천 원 구간에서 네,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오겠어요? 네, 17만 5천 원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팔지 말고? 네. 네, 그러면 대응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너무 많이 이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17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걸 택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번에 또 공방 있으시죠? 네, 제가 저녁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지금 방송에서 조금 못했던 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 그리고 그러면 이후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6시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에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전화위복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팁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이 공방에도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태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제 종목들이 다 너무 하락을 하고 있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되게 좀 슬픈 감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안에서 또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내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번에 또 금산 전문가님과 진단을 받아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댓글창에 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제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정말 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내가 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함이 있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기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또는 뭐 단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또는 이 지수 조정기에 안정적으로 배당주를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매수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을 좀 매도해서 이번 그 지수 조정기에 배당주에 대한 투자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우리가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를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기 침체로 당분간 아마 주식시장이 높은 그런 변동성이 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그런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배당주로서 숨어 있는 진주를 제가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요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일부 주식을 가지는 지분만큼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배당금의 지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배당이 있고요. 주식 배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가 99%가 현금 배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배당주는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에 보시면은 투자 시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12월 달에 배당 투자는 맞지 않습니다. 11월 달도 맞지 않고요. 10월 달도 맞지 않고요. 배당은요, 거기가 지금 9월 달이 가장 안정적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여러분들 9월이나 10월 초 정도에서는 그 시점이 가장 싸게 잡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배당주라도 있잖아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배당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배당을 받고 난 이후에 주가는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주를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재의 주가 이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배당주이면서 현재 주가 이치가 높은 가격에 있게 되면 배당금이 높아도 현 주가가 높다면은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가 바닥권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당의 메리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배당률 변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 지난해에 배당을 가장 많이 줬던 기업이요. 효성 TNC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효성 TNC. 지난해 배당을 얼마 줬냐면 5만 원에 한 주당 5만 원의 배당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가로 따지면요. 거기가 시가 배당을 17% 정도 한 거죠. 지금 현재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놓고 효성 TNC의 지난해 배당을 놓고 본다면 배당이 거기가 17% 시가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효성 TNC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1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2,700억에 올해 영업이익이 5천억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해 효성 TNC가 5만 원 배당을 줬다 그래서 올해도 5만 원 배당을 준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거는 실적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배당금과 올해 배당금은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뜻에서 제가 올해 그 배당주를 제가 한번 6종목을 제가 한번 뽑아보면 제 나름대로 제가 다 생각해서 뽑은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머리 쓰면서 머리 굴리고 해서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배당주 메리트가 어떤 종목이 있는가를 제가 본다면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는데, 여러분들 한국셀석유라든지 그 다음은 삼성화재 우선주, LS세미콘, 기업은행, 그 다음 DGB금융지주, KTNG인데 최근에 KTNG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KTNG 주가는 이 종목은 조정권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셀석유나 삼성화재 우선주나 LS세미콘이나 기업은행이나 DGB금융지주는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저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배당이 거기가 6%에서 7% 정도의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는 절호의 저점 구간이 온다고 봅니다. 잘 보고 있다가요. 제가 여기서 종목을 6종목을 제가 가르쳐 드렸으면 여러분들 딱 참고로 하셔가지고 주가가 이번 주에 저점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해서 연말까지 가져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 배당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매수를 해놓고 계시면 그래도 연말쯤에는 배당으로 조금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이 배당 매력 갖고 있는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함께 잘 재정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 첫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요. 스카이님이 보내주신 화성밸브입니다. 8,7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화성밸브 8,700원이면 상당히 고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한 이후에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화성밸브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시장에서 그동안의 시세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왔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뭐 밸브라고도 우리가 밸브도 밸브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피팅이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밸브나 뭐 피팅이나 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조선주들이 LNG선 수주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 LNG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화성밸브라고 하는 자체는 이 기업은 전방산업 관련되어 있는 섹터다, 그죠? 조선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원전도 해당이 되고요. 네옴시티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 채권주도 상관이 되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모든 전방산업의 밸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 주가도 이렇게 많이 빠졌던 그에 비하면 사실은 이 종목은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빠지긴 했으나 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이 나온 거 아니죠? 주가가 지금 다른 종목 같았으면은 주가가 벌써 이렇게 추세가 나왔잖아요. 계속적인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보통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식의 95%가 다 이렇습니다. 양대시장이 한 2,350개 되는 종목 중에서 거기가 95% 되는 종목이 다 이런 모습이 한 5% 빼고 전부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화성밸브는 그동안의 주가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조정은 반드시 나오는 조정이죠. 그러면 저는 지수가 돌았을 때 저는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종목도 화성밸브예요. 이 종목은 지수가 돌았으면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예요.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8,700원의 가장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네, 그죠? 8,700원이면 요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요거는 화성밸브를 좀 요런 가격이나
이런 가격이나 뭐 또 최근에 좀 이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고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은 그 손실폭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하승밸브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에 요 조정이 좀 나오면 돌았을 때 저는 앞에 있는 33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 뭐 7,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다려 보세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뭐 이번 주 정도까지 하면 저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내일 정도의 한 오전장 정도의 지수에 좀 저점이 나오면 저는 기술적인 반등에 저는 접어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수가 전 저점을 이탈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자리가 내일 정도 오늘하고 내일 오전 되면 저는 지수는 돌아선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그때 현금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 주식을 매도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7,000원 정도까지의 뭐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 오면 한번 매도하시고요.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8,7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워낙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7,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한번 리바운딩이 7,000원 정도 나오면 다시 하락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는 돌았을 때 빠르게 돌아선다는 거. 그 하나의 좋은 점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실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탄력적인 종목이라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7,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그때 1차적으로 정리를 해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더 낮은 부근에서 재매수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화성밸브 진단을 해드렸고요. 제 두 번째 종목은 벙벙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게임주에서 들고 오셨네요. 넷마블 57,500원에 7%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또 57,500원이면 나름대로 저점에 진입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물타기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이따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게임 관련주들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고 금리 인상 영향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고 가는 게 괜찮을까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괜찮을지 알려주세요. 예, 지금 그 게임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7,500원에 7%인데, 최근에 매수하신데, 그죠? 보니까 뭐, 지난주 정도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매수를 하셨네. 지금 제가, 게임주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드릴게요. 시가 종액이 큰 게임주 보시면,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NC소프트입니다. 주가 하락이, NC소프트 주가가요,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거의가 100만 원대에서 무너진 겁니다. 요 가격대가 여러분 100만 원입니다. 게임주가 얼마나 많이 하락이 나왔냐면은 요 100만 원짜리 종목이요. 지금 33만 2천 원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이렇게 새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 더 볼게요. 카카오 게임점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 게임도 마찬가지죠. 지금 11만 원대 종목이 지금 4만 천 원대 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지금 넷마블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게임주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거 굉장히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약주로 말하면 신약인데요. 진짜 그 제약주가 주가가 움직이려면 하나의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제약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히트작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넷마블이라는 기업 자체에 게임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주가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가 월봉 차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최대의 낙폭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는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53,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는 크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가가 다 빠진 자리에서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종목이 실적이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다 해도 주가는 어느 정도의 하방 경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가가 지수가 지금 양대 시장이 지금 2.4% 그죠?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가 2.4% 코스닥이 지금 3.5% 정도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넷마블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는 지금 짧은 지금 양봉 하나가 나와 있잖아요.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 종목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원 정도의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오면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제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종목을 교체할 때 빠르게 지수가 돌았으면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와 있는 이런 거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이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지수가 돌아서면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빠르게 회복이 나오는 겁니다. 넷마블은 제가 판단했을 때 올해 흑자로 돌아서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6만 원 정도 오면 또는 뭐 매수가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주 중에서 넷마블 관련한 진단 내려드렸는데요. 벙벙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 넷마블은 시간이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금 회복을 일단은 목표로 두시고 57,500원 또는 6만 원 부근에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고르실 때 좀 더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네. 네, 67,000원이고 비중은 15% 정도 돼요. 아이고, 손실이 많이 나셨어요. 네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게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고 실적이 보니까 안 좋고 그래서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가 잘 가는데 왜 이 종목만 안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대응 전략, 손절가와 함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전문가님 솔루스 첨단 소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잘 갈 때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올해 4월 말고는 거의 오른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매도하기에도 손실이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솔루스 첨단 소재를 비롯해서요. 동박 업체들이 있죠. 동박이나 우리가 동박이나 전지막이나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동박 업체들의 주가가 다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SKC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SKC잖아요. 그 다음 일진 멀티를 좀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일진 멀티를제예요.
그 다음은 볼까요? 두산 솔루스. 그 다음은 고려아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동박 관련돼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구리 가격을 보세요. 구리 가격을. 요 구리 가격이 얼마나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박업체들은요, 지금 거기가 유럽 같은 경우가, 예, 여러분들 요 전기세가, 쉽게 말하면 전기료가 여러분 4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작년에 비하면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만큼, 예, 이 고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솔루스 첨단 소재나 SKC나 일진 멀티리즈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해서 주가나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매매를 하시더라도 차라리 셀업체를 하세요. 삼성 SDI를 하시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양극재만 하시든지, 빠지더라도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쪽 먼저 반등이 나옵니다. 같은 2차 전지 관련 섹터 중에서 이게 나와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는 제가 봤을 때 반등 주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7,000원에 거의 한 15%인데 이거는 67,000원이면 유의 가격대잖아요. 물론 한 가지 좋은 점은 앞으로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차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일정 부분 좀 하락이 나오면 리바운딩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전처럼 이런 상승세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요, 반등이 나오면 나중에 이 종목은 33일 입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대략 한 41,000원 정도 오면요,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하세요. 여기서 매도하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더 문의한다면 제가 그때가 다시 한 번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41,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솔루스 첨단 소재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지금은 섣불리 매도를 하기보다는 41,000원까지는 기다려보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또 41,000원 구간에서 찾아와 주셔서 또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큰 폭으로 밀리고 있어서 정말 내 포트폴리오를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시장일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시장 속에서 잘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다 해봐야 하니까요. 내일도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여러 가지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